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묵장사를 해야 됐어요. 이제 노점에서 이제 묵장사를 해서 파는데 그거는 몇만 원만 가지면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죽장사 지금요, 제가 35년 전부터 죽장사를 했어요, 안에서. 제가 나이가 들면은 아무것도 없는 집이니까 내가 벌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그때부터 죽장사를 했어요. 그때는 죽장사 죽 재료가 없어서요. 아는 분이 만신한테 가서 떡을 얻어다 줘요. 그러면 그 떡으로 재료를 해서 시커멓게 해서 호박죽을 끓여니까 안 팔려요. 시커머니까. 그래도 하루 두세 그릇 팔아도 그러면서 죽을 이어와서 지금 죽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미역 장사로 성남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정말 그 당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월세방도 못 내고 서울서 자양동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여기 오면은 살겠다 싶어갖고 왔는데 또 여기 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와서는 장사꾼만 많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눈만 뜨면은 다 서울로 나가지 시내로 나가지 성남에 사는 분들이 얼마 없고 저녁에 뭐 이제 퇴근길에만 오는 분들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 강주 대단지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시집은 서울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가지고 69년도에 약혼식하고 70년도에 결혼식 했는데 70년도에 우리 그 시가댁이 이렇게 개천가에서 살으셨어. 개천을 끼고 살으셔서 비 오면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70년대 헐려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 성남시에다가. 그때는 성남시가 아니고 광주군에다 갖다 놔서 땅을 20평씩을 다 주었어. 20평씩을 줘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제 천막을 쳤어. 천막을 치고 그 20평 집을 짓는 거야. 20평 집을 짓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짓다 말고 그래도 20평에다가 집을 잘 지었어. 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제 나는 서울에 살면서 어머니 아버님 여기서 살으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기 전에 집을 40평 집을 근사하게 지었었어. 그러기 전에 성남시에서 처음에 50년 이게 50년대 70년도에 한 71년도 72년 이게 70년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막 데모를 했어. 근데 그때 난 데모를 내가 안 나가고 우리 어머니가 나가셨어. 데모하러. 어머니가 나가셔서 어머니가 이놈들 못 살겠다. 도로 나가야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나가면 별 볼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그냥 살으십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고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고 내가 시집 오니까 어머니 아버님 신우 시동생 남편 나 7 식구야. 그때만 해도 7 식구가 참 컸었어. 이제 성남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이제 요즘 주택으로 지금 있는 게 다 그때 지어진 집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어진 집을 3층 집을 지어서 오게 됐었어요. 그리고 성호시장이 들어서기 전 거기에 성호시장에 가게짜리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성남에 들어와서 살았죠. 튀김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가게가 짓지도 않고 그냥 맨 땅에서 장사들을 했었어요. 이제 곧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왜 땅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땅값 오르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완전히 성남을 떠났었어요. 성남을 떠나서 지금 파주, 제 간판이 파주잖아요. 거기로 이사를 가지고 친척분이 그때는 집장사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어준 집에 저희가 들어가 살았죠. 다시 들어온 거는 40대 후반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무슨 장사나 이런 거 계획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으니까 말렸죠. 근데 제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으니까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한 4, 5년, 3, 4년 이때부터 제가 다시 지금은 재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는 아픈 기억보다 아픈 기억은 이제 어머니한테 있었겠죠. 어머니는 아픈 기억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때 유년 시절이라는 걸 성남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제2의 고향 생각하면 그 개천에서 놀고 친구들하고 여기가 산이었어요. 여기 늘 오르내리면서 놀았던 추억이 있어서 오고, 이제 친구들도 또 몇 분 그래도 남아서 살고 있고 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어머니들은 다 그런 고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 성남시는 특별하게 그때는 어떤 그 수입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아마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이크로 버스 있죠. 마이크로 버스. 그걸 타고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펄떡펄떡 막 뛰어요. 그러고 내가 김치떡을 하나 깨쳤다니까. 서울에서 김치를 해가지고 오다가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살으니까 난 그때 서울서 살았었으니까 김치 해가지고 오다가 펄떡 튀니까 김치통이 펄떡 튀어가지고 깡 하고 깨지더라고. 그 김치통이.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때 어떻게 해서 그래도 가지고 왔었어. 그렇게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버스가 그게 마이크로 버스였어요. 그게 마이크로 버스. 그게 마이크로 버스라 그러니까 이름이 마이크로 버스였었어. 독거 어르신들을 매달 이렇게 삼계탕을 해드려요. 열 몇 분을 십몇 년째 해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해드리지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제도 또 우리 손님들에게 얘기했지만 있어서가 아니고 10개 채우고 해주려면 못 해주니까 9개였을 때 하나 주고 8개 내가 갖고 8개 했을 때 하나 주고 7개 내가 가지면 된다는 사고로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요. 재산이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마음 부자가 최고라고 저는 늘 얘기해요.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다. 이 성원시장 처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여기는 쌈은 잘 팔렸어요. 뭐 맛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근데 중앙시장은 조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음식이 잘 되면 중앙시장에서 노점에서 파니까 팔고 잘 못 되면 여기 와서 싸게 팔아서 이제 좀 물르게 써지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여기서 중앙시장에서 자리 못 잡고 여기 와서 여기 노점이 많으니까 여기 와서 잡고 당신은 개천이 있기 때문에 개천은 어마어마하게 장사꾼들이 많고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그냥 같이 그냥 그렇게 어우러졌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센 사람은 살고 어수룩한 사람은 못 살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노점을 계속 이제 한 십몇 년을 노점을 하면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재개발된다고 그래서 가게 하나 잡고 장사를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때까지 밀고 나가고 그때 지금 재개발된 지가 한 5년 됐네요. 재개발 소리가. 근데 이때까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독하게 돈 버신 분들은 다 자리 잡고 돈 많이 벌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가고 등등 했어요. 근데 지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오래됐으니까 알잖아요. 초창기 그 상인 회장을 만들어주면은요, 자기 이성만 챙겼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말로만 떠벌거리고 자기 이성만 결혼식, 식장 뭐 그런데 뭐 초상 그런데 다 가야 되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색 맞는 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계속 그러다가 지금 정태수 회장님 붙어서 이제 좀 자리가 잡힌 거예요. 전 회장님. 이제 지금 회장님 더 잘하시지만 전 회장님 붙어서 그 전 회장부터 조금씩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전 때는 안타깝게 예, 몇 분들이 그러고 다 이사 가버리고 여기서 살지도 않으면서 회장 만들어줬고 그 무슨 바람에 예, 지금 정치같이 그런 바람에 그래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자기 이성만 챙기고 나가고 그래갖고 시장이 형성이 안 되고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중앙시장 딴 데 다 있어도 여기는 지금 현 회장님 또 전 회장님 한 3대 회장님들이 욕보고 있어요. 지금. 전에는 서울에서 살았었죠. 서울 하울곡동에서 살았었는데 그 집이 개천에 있어가지고 헐어가지고 쫙 그때 시절에는 어디 성남대 다 갔다 그때 시절에 뭐 하울곡동 서울 미아리 어디 다 갔다가 여기다 다 갖다 집밥을 시켰어. 헐진 사람들을 다 여기다 다 집밥 시켜가지고 20평을 다 줬지. 나라에서 땅을 20평을 주고 그 다음에 짓는 거는 내가 짓는 거야. 그때 이제 지을 때 옆에다가 이제 천막을 짓고 참 집질 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살다가 20평을 더 샀어. 40만 원을 주고 옆에 땅을 40만 원 주고 20평을 더 사가지고 40평을 그때 한 5년을 더 살았지. 거기다 화단 만들고 살다가 이제 다시 집이 죽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헐어버리고 40평을 다시 지었지. 짓고 살다가 이제 남편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팔고 또 떠났지. 그래도 성남시에서 맨날 돌아다녔어. 50년을. 어디 딴 데 가지를 안 했어. 성남시에서만 돌아다녔지.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어. 예, 그때 우리가 밀가루 한 푸대를 사면은 아침에도 수제비, 점심에도 수제비, 저녁에도 수제비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때 아마 동대문 시장 다녔다 해도 수입이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보리쌀 타러 가면은 그때 보리쌀이었어서 쌀도 없었어. 보리쌀 타러 가면은 그 증명이 있었다고. 그 뭐 타는 증명. 그걸 안 가지고 또 왔어. 또 가고. 그래서 그 보리쌀 2대인가 1대인가 그렇게 타 왔었어.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수제비로다가 아침 점심 저녁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큰애 이제 지금 49살 된 애 낳고 이제 46살 된 애 낳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들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 끝까지. 나는 사실 애들 가르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딱 둘만 낳고 말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낳자 그래갖고 그래도 딸을 4살 낳았는데 첫애를 잃었어. 그때도 돈 없었어. 이래서 가성 쿠레라다 그 애는 싹 그냥 다 쓸었어 애기들을.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 얘가 이제 49살 된 애가 맨 큰애. 그 다음에 46살, 45살, 43살 그래. 그러니까 일남 삼녀를 길렀지. 일남 삼녀를 기르면서 이제 내가 뭘 했는가 하면 그때도 계명사 세일을 했어. 왜냐면 내가 버려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기무사 세일하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1학년의 책은 무슨 책, 2학년 무슨 책 들어가는 걸 내가 알잖아. 그래서 내가 부장까지 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또 뭘 했는가 하면 고래심줄을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한 15년을 했어. 내가 반장으로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게 이제 꼬는 거야. 이렇게 고래심줄을 한국에 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1m 40을 꽈 이렇게 꼬는 게 있는데 그걸 찢어야지 돼.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꼬는 거야 이게. 꽈는데 그걸 이제 해가지고서 일본에다 수출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한일 라켓에다 이제 그걸 수출을 하는 거야. 수출을 해서 그때 한 달에 2번씩 월급이 나갔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식생활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 그때는.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빚이 어떻게 많으냐면 이자가 너무 비싸서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일수를 100만 원을 얻으면요. 100일을 찍어야 돼요. 100일을 일수를 이제 본전하고 이자고 갚아야 되는데 한 50개 찍고 나면은 돈이 없어요. 다 나가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명절 추석에도라면 좀 많이 팔아요. 설 명절. 그러면 그때 모구를 팔아서 또 이제 한 사람 갚고 또 이제 설에 또 해서 갚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갚고 저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갚을 거 5, 600으로 갚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해서 그렇게 갚고 그렇게 그러니까 1억 2천의 빚을 한 6천만 원에 몇 년 내 그걸 다 갚았어요. 성남에는 일찍 어려서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은 10대죠. 10대에 살았는데 그럴 때는 지금 이게 많이 변했어요. 이 동네가 많이 변하고 저기 지금 개천도 물이 아주 맑고 물고기도 많았었죠. 뭐 새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새우나 뭐 물고기 잡으러도 많이 다니고 여름에 수영도 거기서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나무다리도 있었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나무다리가 떠내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죠. 강아지 데리고 나가서 수영도 시키고 하고 그러고 많이 놀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좀 어렵게는 살았어도 뭐 배고프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TV가 있던가 이러진 않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주로 많이 개울에서 놀고 여기도 개울이었어요. 여기서도 많이 놀고 했던 기억이 있죠. 가족하고 레자를 취급했어요. 가족 레자를 취급하셨는데 가족 레자를 취급하시다가 그때도 거기서 이제 부도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셨어.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시주를 하는 게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사다 보니까 이제 옷도 사오고 원단도 사오고 이러면서 실도 사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문이 돼버린 거지. 여러 가지 사오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러 가지 사와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도매만 했었죠. 도매만 하다가 한 10년 전에는 옷을 갖다 놓으면 그냥 다 도매료만 냈었어요. 도매료만.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소매하는 거죠. 예전에 젊어서 돈이 있으면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걸 못 놔뒀어요. 그냥 다 빌려주고
그냥 없으면 남한테서라도 돌려서 빌려주고 이래서 그걸 많이 못 돌려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졌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렇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주고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줘도 될 만큼만 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로 해서 제가 어려웠었지만 그게 인생의 큰 공부가 돼서 늙어서 그랬다라면 못 일어났을 건데 젊어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웃에 이렇게 가깝게 살다 보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일 흘리고 마음에 좋은 것을 늘 말하는 성격이에요, 원래. 그래서 속상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흘리고 지나가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내려놓고 그냥 그래 네가 그럴 만하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또 제가 진짜 볼잘 것 없잖아요. 그런데도 회장이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44분이 근데 저 일이라면 열심히들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예전에는 장사를 해도 주위 사람들을 몰랐어요. 옆에 상인 누가 누구 뭐를 하는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 장사만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남의 집에 손님이 많으면 그것도 샘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한 2년 전, 2012년, 10년 이때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는 게 생기면서 상인회를 만들어라 해서 그때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면서 이웃에 서로 인사도 하고 그 조직을 만들면서 우리 상인들이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서로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너네도 이렇게 해볼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런 또 교육도 있잖아요. 교육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머리도 많이 깨고 그야말로. 그래서 손님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는 것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받아서 그래서 지금 상인회가 거의 성남시에는 11개, 12개가 있어요. 내가 가서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사장님, 나는 지금 오고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난 식구가 8식구가 되는데 내가 그 등본을 떼갖고 갔어. 떼가지고 사장님, 나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그때 그분이 돈 2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보증금 거는 건 월세로 다 날라갔고 그래서 그때 200만 원 가지고 전세 얻고 예,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무슨 바람에 성남을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장사를 왔는데 엄청 방이 쌌어요. 서울에 사글세면 여기 전세로 둘 수가 있었고 또 그때 당시는 뭐 집도 몇 채들 없고 뭐 루빙집이라고 그 석유 자재를 찌꺼기 갖고 집 짓어서 겨우 뭐 한 그냥 움막집들 거의 됐을 때 제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딱지로 사고 팔고 했어요. 그 5만 원이면은 그 딱지를 하나 살 수 있었는데 그 5만 원도 저게 저한테는 버거워서 그걸 못 사고 그냥 새로 살았어요. 그냥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 시어머니 모시고 이제 또 남편 애들 또 애들이 이제 하나 생겨서 애들 이제 셋이거든요. 근데 그 방 한 칸에서 시어머니 또 이렇게 가정이 살면서 연탄 한 장, 또 그때는 그 공동수도도 길러 먹었어요. 그리고 공동수를 길러다가 연탄 한 장 쌀한데
그렇게 사서 매일매일 여기 장사 나와가지고 하루 팔아서 하고 그런 생활을 정말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내 집 아니라도 임대라도 그냥 편하게 살면 그게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집을 가져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저 뭐 꼭 집 갖고 뭐 살아서 행복하다 그런 걸 안 느껴요. 집 없는 사람 많잖아요. 한 데서만 안 자면 되겠더라고요. 진짜 지하에 30만 원에 3만 원짜리로 왔거든요. 30만 원에 3만 원짜리가요. 스키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부엌하고 방하고 2개밖에 없는데 그 지며느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장판 떠들면 그냥 말도 못했어요. 월세방도 못 내서 9달, 8달 밀리고 사는데 자랑이 아파트 몇 채, 땅이 몇 평, 그게 자랑이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도둑질에 따라 들통 나잖아요. 다 뚝이지. 아무리 돈 벌어봐요. 어떻게 아파트 몇 채, 땅 몇 평을 수수만 평을 사겠어요. 다 그런, 저기지.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은. 땅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계속 그런 월세나 항상 추웠거든요. 정말 아침에 장사를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고 저녁에 들어가면 또 인상 쓰고 있고 또 정말 춥고 막 그랬는데 LH 아파트 가니까 세상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천당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참 좋습니다. 예. 동네는 조용하고 또 CCTV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하면 형사분들이 오셔서 다 체크하고 하시는 거 보면 잘 돼 있다 그래요. 근데 봉국사 쪽은 눈 오면 너무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차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힘들지만 요즘 하면 염화칼슘 같은 거 바로 나와서 해주시더라고. 제설 작업을 잘 해주셔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봉국사 앞에 잠깐 있을 때는 못 올라갔어요. 눈 오면 그랬는데 지금은 재개발 꼭 굳이 재개발해서 그렇게 또 하는 것보다 근데 위쪽으로는 낡은 집들이 많아요. 사실은 재개발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취소됐다고 하니까 다 우리 이제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좀 아쉽다. 우리도 다 깨끗하게 지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글쎄 좀 낡은 집이 많고 골목도 좁고 차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재개발이 됐으면 그 바람이죠. 우리도 언젠가 되겠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개발을 왜 태평 이동만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 다 되면서 그러면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해도 별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재개발 하겠죠.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최고예요. 평수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수가 아닌 편안한 휴식 공간. 가족이 모였을 때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건 서로도 배려도 해야 되겠죠. 서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내 집에 빨리 가야지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